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가 또 LLM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제가 지난달 21일에 바이두 X1 모델, 리즈닝 기능이 있는 모델이었죠. 그 모델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X1 터보하고 4.5 터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보가 붙은 거죠. 터보가 붙은 거예요. 둘 다 있던 모델인데 터보가 붙었고, 말하자면 이게 베이스 모델이고 요거를 이렇게 리즈닝 기능을 만들어서 X1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이라는 모델의 4.5 X1, 요게 이제 형제 같은 건데 이번에는 터보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X1 터보와 4.5 터보가 오늘 4월 25일 날 공개가 됐고요. 멀티모달이고 아주 강한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로우 코스트다. 상당히 경제적이다. 그래서 X1 터보는 인풋이 100만 토큰당 0.14달러, 그 다음에 아웃풋은 0.55달러. 그래서 딥식 R1보다 25% 정도 싸다. 25%싼 게 아니라 딥식 R1에 25%란 얘기인가요? 지난번에 뭐였죠? 구글에 2.5 플래시 영상 때 그때 구글이 가장 저렴하다고 자랑을 했던 것 같은데 영상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구글이 2.5 플래시를 4월 17일 날 발표를 하면서 엄청 싸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이 테이블을 보면은 딥시가론이 인풋이 0.55달러, 그 다음에 아웃풋이 2.19달러거든요. 그리고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인풋이 0.15, 아웃풋이 thinking 있을 때는 3.5달러 요거였죠. 그런데 0.14, 0.55달러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딥시가론이 0.55달러인데 어니가 0.14달러. 야, 요거 제미나이 2.5 플래시 맞춘 거네요. 0.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0.15달러였는데 0.14달러 맞춘 거네요. 그죠? 이거 뭐 대형 마트에서 상대방 마트보다 뭐 10원, 5원 싸게 파는 거 비슷한 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19달러인데 아웃풋은 0.55달러예요. 이 X1이 이제 리즈닝이니까 딥식 아론도 리즈닝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미나이는 3.5달러인 거고 딥식 R1은 2.19달러인 거거든요. 사실상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게 0.55예요. 그래서 이게 25%라는 게 0.55가 이거의 25%라는 얘기네요. 아웃풋 가격이 딥식 아론의 25%예요, 진짜. 4분의 1 가격. 와, 대박인데요. 이것도 4분의 1 가격. 그죠? 거의 4분의 1 가격이죠. 0.14달러면.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리즈닝 기능이 없는 어니 4.5 터보. 얘는 0.11달러네요. 당연히 리즈닝 기능이 없으니까 더 싸겠죠. 아까 0.14달러 했잖아요. 이게 지금 X1은. 그 다음에 이게 0.55달러였죠. 그러니까 리즈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싸게 파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 벤치마크를 보면은 당연히 뭐 벤치마크도 더 좋다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4.5 터보가 뭐 이렇게 딥식 V3 그죠? 출력 기능이 없는 애들끼리 비교를 했는데 뭐 어떤 건 앞서고 그죠? 이렇게 뭐 몇 개 앞서고 앞서는 게 몇 개 있고 비슷하거나 낮은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대여섯 개는 뭐 둘, 넷, 여섯, 일곱 개는 1등이고 나머지는 뭐 2등이나 3등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텍스트 캐파빌리티고 이거는 멀티모달 캐파빌리티. 비전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1등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 2, 3등은 이렇게 있고 반반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4개 1등이고 4개 3등이고 X1은 벤치마크가 안 나왔어요. 벤치마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어차피 테스트를 해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4.5 터보하고 어니 X1 터보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4.5 터보하고 X1 터보 이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 두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찍을 때 그러니까 3월 요맘때쯤입니다. 딱 한 달 전쯤에는 이게 한글을 인식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입력하면은 한글 영어하고 중국어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글이 근데 입력은 되더라고요. 제가 한글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리즈닝은 영어로 하고 답변도 영어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멀티링구얼, 그러니까 여러 언어들을 학습을 시킨 것 같아요. 답변은 아직 안 되지만 일단은 입력은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4.5 터보는 여기서 4.5 터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 X1 터보를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추론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이 될 거니까요. 실제로 추론 기능이 없는 모델들도 제가 낸 12개의 문제를 상당 부분 많이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서 맞추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맞추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추론 모델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검증하고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리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생각도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자면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문제죠.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라는 문제입니다. 리즈닝을 하고 답변을 A, B, C, D, E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4.5 터보는 답을 A라고 그냥 했습니다. 네, 틀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X1 터보는 성공을 했고요. 4.5 터보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하고 방정식으로 구하라는 문제죠. 여기는 또 리즈닝을 한글로 했어요. 한글로 리즈닝을 하고 답을 한글로 또 냈습니다. 그래서 답이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이게 지금 추론 없이도 계산 같은 건 잘 하더라고요. 요즘 모델들은. 네, 4.5 터보 모델은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두 번째 문제는 둘 다 맞췄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뭐냐? 영어로 리즈닝을 했고요.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죠? 실제로 추론 기능을 쓰면은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론을 얼마나 짧게 하면서 답을 찾아가느냐. 요게 추론 모델의 성능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도 많이 쓰고 불리하겠죠. 네, 4.5 터보도 나머지를 구해서 파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X1, 4.5 모두 맞췄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죠. 이번에는 또 한글로 리즈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술력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리즈닝을 멈추고 결론에 다다르느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토큰 수도 많아지니까. 자, 답을 CABDE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4.5 터보는 EDBAC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모델들은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부등호로 하는 모델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먹었다는 개념이 크다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C가 제일 크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X1 터보는 맞췄고요. 4.5 터보는 틀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그랬는데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은 모르겠다고 그랬고 맨 앞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맨 앞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은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의 대답을 듣고 경우의 수를 지워나가면 맨 앞 사람은 자기 모자 색깔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결론에 다다르는 게 기술인 것 같아요. 자, 답을 냈습니다. 맨 앞 사람 모자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답을 냈습니다. 맞았죠? 네, 4.5 터보는 맨 앞 사람 모자색을 검은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죠? 다섯 번째 문제는 X1 터보도 맞추고 4.5 터보도 맞췄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가짜고 가볍다고 합니다. 양팔 저울이 있는데 최소한의 양팔 저울질 몇 번으로 그 한 개의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냐? 이런 문제죠. 네, 결론을 냈습니다. 세 번으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다. 네, 맞았죠? 네, 4.5 터보는
가짜 동전을 찾기 위해서 최소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답을 보면은 998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6번째 문제는 X1 터보도 맞췄고요. 4.5 터보도 맞췄습니다. 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방정식을 세우고 풀면 되겠죠. 네, 답을 80세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4.5 터보도 아버지의 나이를 80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7번째 문제는 X1 터보도 맞췄고 4.5 터보도 맞췄습니다.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용의자 A, B, C가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범인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A가 범인일 때, B가 범인일 때, C가 범인일 때를 각각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조건에 맞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추론을 끝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방법으로 추론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추론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답을 아까 구했었는데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구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답이 나왔고요. 유일하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B가 범인일 때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4.5 터보도 범인을 B라고 지목했습니다. 네, 맞았죠? 8번째 문제 X1 터보도 맞췄고 4.5 터보도 맞췄습니다. 네, 9번째 문제입니다. 활면체 주사위 2개가 있는데 2개를 던지면 숫자 2개가 나오겠죠. 두 수의 곱이 두 수의 합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활면체 2개니까 88에 64 경우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몇 번이 곱이 합보다 크겠느냐 이런 문제죠. 팔면체 주사위 2개 던지는 이 문제 상당히 오랫동안 푸네요. 이게 시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일단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답을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네, 48가지 경우가 곱이 합보다 크죠. 맞았습니다. 네, 4.5 터보의 답은 64분의 48.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또 검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리즈닝 기능이 없는 모델인데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생성하면서 또 검증을 합니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곱이 합보다 큰 경우의 수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4분의 3 맞았죠. 자, 그래서 9번째 문제는 X1 터보도 맞췄고 4.5 터보도 맞췄습니다. 네, 다음 10번째 문제는 엔지니어링 문제인데요. 너는 11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설계 부재력, 모멘트를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한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식도 알아야 되고 2차 방정식을 세고 근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추론을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근해 공식으로 풀었죠, AS를. 그래서 4256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근데 4.5 터보는 계산을 잘 진행했고요. 공식도 잘 세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차 방정식으로 푼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뭔가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을 6600이라고 했습니다. 네, 틀렸죠. 네, 10번째 문제는 X1 터보는 맞췄고요. 4.5 터보는 틀렸습니다.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은 후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앱을 만들어 수식은 렌더링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코딩을 하기 전에 추론을 하고 있고요. 바로 코딩을 시작합니다. 네, 코드가 다 나왔고요. 복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웠고요. 143을 넣고 한번 계산을 시켜보겠습니다. 계산. 수식은 잘 나왔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근도 제대로 구했는데, 그래프가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X1 터보는 렌더링은 잘 했는데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왔었죠? 네, 수식 렌더링 하는 함수를 다 만들고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코드가 다 나왔고요. 복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서 이렇게 나왔고요. 1, 4, 3을 넣고 근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식은 잘 렌더링이 됐고 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맞았거든요. 근데 4.5 터보도 역시 그래프를 잘 못 그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11번째 문제는 X1 터보도 틀렸고 4.5 터보도 틀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H빔의 재원을 입력받아서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도를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추론을 끝내고 코딩을 시작했고요. 네, 코드가 다 나와서 복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상이 나왔는데 그림이 없네요. 일단 입력을 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계산하기를 눌렀는데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림 그리는 걸 왜 빼먹었을까요? 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4.5 터보 코드가 다 나왔고요. 복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면적은 맞았고요. 그림도 일단 맞았는데 한번 수치를 바꿔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부 플랜지 바꿔보고 하부 플랜지 바꿔보고 그 다음에 맵 높이를 바꿔보겠습니다. 500 정도 키우면 그림을 벗어나긴 하는데 맞게 그려지는 것 같죠? 원래는 이 캔버스 크기를 같이 키워주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런 거는 제가 주문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는 X1 터보는 실패했고요. 4.5 터보는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니 X1 터보는 두 문제를 틀려서 83점을 받았고요. 어니 4.5 터보는 네 문제를 틀려서 67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모델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리즈닝 기능이 있는 것들만 한번 보면요. 아무래도 리즈닝 기능이 있는 것들이 저희 이 문제들을 잘 풀잖아요. 그래서 83점이면 앞에 상당히 많이 있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7점이 평균인데 이 작은 모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즈닝 기능이 있는 것 치고는 조금 다른 모델보다 좀 딸리는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즈닝 기능이 없는 모델들 중에서 어니 4.5 터보는 평균 점수보다는 좀 높게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앞에 워낙 쟁쟁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니 X1도 83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가격을 좀 낮추려고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나? 이런 의심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뭐 12문제만으로 그 성능을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우연히도 한 달 후에 만든 터보가 붙은 모델이 같은 점수를 받은 거죠.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